한 소년이 사제가 되어 살아온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다져진 배움에 대한 열정과 사람을 향한 사랑은 어떤 자리에서도 빛을 발하는데요. 이석재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40여 년의 사목 열매들과 여전히 진행 중인 오늘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신부님,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신부님께서는 바쁜 본당 사목과 함께 학업에 충실히 이어가셨습니다.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하셨는데요. 이후에 1996년 한국교회사와 세계교회사를 강의하면서 시작된 인천가톨릭대학교와의 인연. 제4대 총장까지 이어지셨습니다. 네. 총장으로 계시는 동안 처음으로 시도한 일이 많으셨다고요? 저는 유학을 갔다 오지 않고 교구에서 사목자로서 있으면서 대학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유학 갔다 온 신부님들에 비해서 사목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앞으로 신학생들이 서풍을 받고 나가서 본당에서 사목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좀 제가 겪어봤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제 관점은 신학생 양성에서 그 교수 신부님들과 좀 달리 이제 사목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본당 사목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제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신학 철학을 공부한 신학생들이 성령 쇄신 피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마침 그때 영성지도 신부님들이, 신학교는 두 파트가 돼 있거든요. 교수 신부님들하고 영성지도 신부님들하고. 근데 영성지도 신부님들 중에서 그래도 인천교구에서는 내노라 하는, 그래서 제가 안교도 신부를 안성령, 이상희 신부를 이성령, 이렇게 이제 송광배 신부를 손성령. 근데 그 세 성령 신부님들이 영성지도 신부님으로 제가 총장 때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드디어 7개 신학교 중에서 처음으로 성령 쇄신 피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도 리조를 체험해보지 않은 신학생들이 리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리조에 대한 교육을 하고 떼제기도도 하기도 하고, 푸클라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푸클라레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당 사목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해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현장에서 사목을 해오시다가 또 인천교군의 큰 본당들에서 본당 사목을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본당 사목하면서 신부님만의 특별한 사목 철칙이랄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뉴질랜드나 호주나 영국이나 아일랜드, 미국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본당 경제권을 사실은 주임 신부가 가지고 운영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본당 신부님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보좌 신부님들하고 이제 사목을 할 때에도 항상 어려움이, 보좌 신부님은 경제권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안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당 신부하면서는 그 최덕기 신부님 시절 쓰셨던 그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제 신학교에서 나오자마자 있었던 본당에서는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걸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첫 해에는 잘 못했지만 두 번째 해서부터는 이제 예산 편성도 본인들이 하시고 결산도 하시고, 그런데 대개 본당 신부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분과장들이 내가 돈을 어떻게 쓸지는 항상 신부님 결제하는 손가락만 보게 되어 있다는 거, 결제 안 해주시면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첫 번째 가서는 캐토릭은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가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본당에 있을 때 주로 이제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를 구성해서 본당 사목을 했었던 게 이제 제가 했던 건데,
마음 아프게도 다음 신부님 오면 나는 이석재식으로 안 하고 전임 신부님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원상복귀를 하는 모습을 꽤 많이 보아오고 있고 현실도 그렇고요. 근데 이 점은 저는 꼭 좀 바꾸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고 본당 사목에 열심히 힘을 다해 주셨는데 또 교우들이랑 함께한 시간들도 궁금하거든요. 이때는 정말 행복했지 하는 순간 있으신가요? 이제 제가 소사본당 주임 신부 시절을 떠올려 보게 되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은퇴를 할 예정으로 갔고 전임 주교님 때는 우리 한국의 교구가 다 70에 은퇴하는 걸로 제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도 소사본당에 가면 이제 70이 되니까 거기서 은퇴할 걸 준비하고 살았었더랬는데 사실은 그 은퇴할 본당에 가서 보니까 성당이 6.25 이후에 피난 갔다 온 성당 같이 뭐가 다 안정이 안 돼 있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교우들이 막 추워서 할머니들 새벽 미사 하면 이렇게 돛바여기다 얹어놓고 미사도 하시고 그래서 화장실 한번 가려면 거기서 교육관 쪽으로 미로 가듯이 막 애써서 갔다 오시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신자들이 행복하게 미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마침 에미를 제가 했었을 때 23대 대표 부부이신 수원교구 동탄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 부인이 작가이셔요. 그래서 감시를 당신이 제작한 거를 그게 금도금을 한 거니까 꽤 비쌀 텐데 제가 소사성당에 갔을 때 와서 보시고 성당이 너무 초라해 보니까 감시를 선물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머무는 감시를 고쳐드리면서부터 이제 성당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우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그래서 스텐거라스도 바꾸고 의자도 바꾸고 냉방, 난방 시스템도 바꾸고 야외 주변도 다 정리를 하고 교육관도 다 수리를 하고 화장실을 하고 비데까지 설치해 드렸더니 할머니들이 앉아서 이제 따뜻하니까 안 나오니까 밖에 있는 할머니들이 이 할망 거 빨리 나오라고 막 악을 쓰고 그런 얘기들이 서로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자들이 행복하게 그렇게 성당이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 호흡이 서로 맞고 그런 걸 보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아주 즐거웠었고요. 근데 견지는 성사를 하기 위해서 주교님이 세 번째 해인가 오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아름다워진 성당을 보시고 나서 마음이 바뀌셨는지 저보고 신부님 소사에서 은퇴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다른 데 더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구 규정을 저하고 신교선 신부 이후 75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무슨 특별한 주교님의 그 애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실제로 5년 연장이 돼서 가정동에 갔다가 작년에 여기 들어오게 된 거죠. 네. 아들 신부님도 많이 계시죠. 이 맏아들 신부이신 송용민 신부님께서 털어놓으신 일화에 보면 신부님 심부름을 하다가 서재 안에서 발견한 작은 수첩이 있었다. 그 수첩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첩에 미사 지향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이름을 적어둔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선 아들 신부들 얘기를 나누면은 이제 송영민 신부가 제일 큰 아들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4명의 이제 아들 신부 중에 한 명은 작년에 서품을 했는데 73년생이라 50이 넘은 늦둥이 이제 신부가 나가사키 대교구 소속 일본에서 일하게 됐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금 브리즈벤에 살고 있는 그 아들이 신부대라고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천정성제대 때부터 시켰는데 저보고 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녀석이 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사제들 아들 거기에 끼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가족계 두 사제들이 들어와서 같이 해서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이고요. 네. 그다음에 송신부님 보았다는 그런 것들은 제가 군대에서 에미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에미는 주말 발표 때 사제는
거기 참여한 부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의 배우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제는 독신으로 살지만 교우들을 배우자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때 그분들의 그 세례 주고 이름 적고 대부가고 대자가 누구였는지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미사를 봉헌했을 때 봉헌한 분들이 이제 은사자가 있으면 그 은사자하고 봉헌자하고 무슨 관계인지 좀 물어보면 기도해 줄 때 더 그분이 어머니였는지 아니면 돌아가신 조상님이었는지 자기 아들인지 또 아들이 무슨 이유로 미사를 봉헌하게 됐는지 아파서인지 뭐든 취직 때문에 했는지 그런 걸 물어보면 이제 그런 걸 일일이 메모를 좀 해서 놓으면 나중에 만났을 때 정말 나의 배우자인 교우들의 관심을 내가 더 많이 갖고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런 것들을 적어 놓고 있고 지금도 노트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본당 생활할 때마다 매일 이제 저를 만나고 갔던 분들 이름도 써놓고 미사 지낼 때 그분들 기억해 드리고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아마 송신부가 봤던 것 같아요. 예. 사제로 살아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과 아쉬웠던 순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가정동 성당에 가자마자 그해 1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미사도 이제 못하게 됐었더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애미 대표 신부여서 한국 애미 대표 신부. 그런데 애미도 이렇게 한 공간에 이제 부부가 모여서 주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애미를 이제 포기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논란을 했었는데 비대면 주말을 줌을 이용해서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어요. 줌으로 주말을. 이게 비대면에 대해서 주말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것을 용기를 내서 줌을 활용해서 해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더 좋은 열매들이 많았다. 이런 체험을 했을 때 그때가 아마 좀 보람이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운 순간이었다라고 하면은 신학교에서 그 신학교 성당이 크고 웅장해요. 생각보다 강화 신학교가. 근데 서울이나 수원은 웬만한 성당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제가 또 음악을 워낙 저거 오르간다 했으니까 신학생 때의 그 자연의 소리로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서 미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돈도 한 3분의 1 이상 이렇게 모으고 그런데 주교님께서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손명할 때 그때 좀 아쉬웠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자, 어릴 적 신학교에서 부대끼면서 함께 지냈던 동기들과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서 지금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은퇴 후에 공동사제관에서 함께 지내는 게 이제 교회 전체의 보편화가 된 것 같은데요. 사목을 하시는 동안에는 각자 혼자서 생활을 하시다가 수십 년 만에 함께 다시 공동체 생활을 하시게 됐잖아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부터 은퇴사제 그 은퇴 연한이 이렇게 늘어났기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인천교구에서는 이렇게 큰 규모의 은퇴사제관을 지어서 이 사제관에 제가 소수해서 은퇴했으면 못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다 우리가 은퇴사제관이 따로 없으니까 아파트를 사서 이제 개별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다행히 5년 연장이 됐고 그 5년 과정 중에 이 굴레르모 사제관이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또 같이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 이곳에 오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침 이제 은퇴하기 전에 유홍식 추기경이 교황청에 가서 성직자 부서의 책임자로 있고 그래서 교황님 측근에 있고 그러는데 우리 동기들을 그 재작년에 한번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모든 동기들이 간 건 아니지만 이제 몇몇 동기들이 갔었는데
46년간의 사제 생활과 미국에 맡게 될 그 성사 전담 사제로서의 삶에 대해서 교황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그동안 열매도 더 잘 연글 거고 미래에 저에게 열려 있는 그 성사 전담 사제의 삶도 축복으로 이루어질지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갔어요. 그런 거 축복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써가지고 이제 갔다가 마침 수요일반 아련 때 거기 맨 앞자리에 그 우리를 앉게 해가지고 교황님이 쭉 반대편 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오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 손을 만져주셔서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편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뒤에 비서한테 넘기고 그냥 이렇게 축복 말을 좀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답장을 하실래나 하고 귀국해서 생각했었어요. 그 바쁘신 분이 어떠나는데 보니까 그 외교 행랑을 통해서 서울 대사관 쪽으로 답신을 보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일주일 만에 답신을 써가지고 보내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면서 이제 생각한 거는 그렇게 바쁘신 어른이 이렇게 일일이 그 먼 시골 신부의 편지에 답장까지 해주시는 걸 보면서 사목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묵상을 좀 할 수 있었더랬고요. 그래서 거기 편지 내용에서도 이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줘서 제가 아주 기쁘게 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편지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네요. 날마다 주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새롭게 하고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기쁨과 관대함으로 하나님 백성을 계속 섬기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이태리 말로 이제 써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동기 신부한테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로마에서 공부했던 친구가 그걸 번역을 해줘서 좀 읽어보고 라틴어를 하니까 그래도 웬만큼은 좀 뜻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렇게 교황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편지의 내용들을 이제 제가 만나는 교우분들에게나 이런 분들에게도 이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내가 만나게 될 이들에게도 축복을 당신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황님의 축복을 전해준다고 이렇게 악수를 하고 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교황님의 축복을 여기다 주셔가지고 전해드렸는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우들에게 축복을 나눠드리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교황님 편지로 삶을 축복받고 미래 삶을 축복해달라고 청하신 분은 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고 혼자서 생각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신부님 이제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교회에서 성사 전담 사제도 양적으로 풍성해지고 또 은퇴 이후의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교우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도 점차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신부님께서는 이미 실천으로 보여주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성사 전담 사제 혹은 은퇴 이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신부님들이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은퇴사제관에 사는 신부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영상 강좌를 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우리 신부들이 논의한 거는 은퇴사제들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교우들 상담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은퇴사정화제든지 답동이든지 사회사목센터든지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서 일정한 시간을 우리가 공지하고 그래 나이 든 신부들이 상담을 해드리면은 본당 신부님들은 밀린 고해자들 때문에 길게 성사 드리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기도 됐고 그래서 상담이라든가 고해 성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좀 계획을 세워서 해보자라고 논의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 집에 와 계시지 않은 선배 은퇴 사제들과도 그래서 우리 선배 중에서 그 모임을 주선하는 분이 또 계셔요. 그래서 그런 은퇴 사제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나눌 게 있다면 그걸 조금 더 활성화하는데 좀 힘을 기울이자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배 사제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모범을 좀 보일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때로 본당에서 본인들이 사정이 있었을 때 미사 요청을 하거나 성사 청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드리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신부님 너무 바쁘시겠는데요. 그동안도 바쁘셨지만 이제 더 바쁠 일만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면 안 되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부님. 사제로서 평생을 사시면서 힘든 시간에 우리 신부님에게 힘이 되어준 성구, 복음 말씀, 좌우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소사에서 막 실망에 빠졌을 때 사제 피정에 들어갔는데 그 한국외방선교 소속 중국에서 많이 활동하셨죠. 대만이나 샹해나 뭐 북경 이런 데서 그 김병수 대관한들의 시부님이 계신데 그 시부님이 이렇게 붓글씨로 크게 피정 강론하는 그 제단 앞에다 소인구전 대인구결 한자로다 그렇게 써놓고 피정 강론을 내내 그런 주제로다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나는 소사에 가가지고 은퇴는 그냥 휘황차고 뭐 넓은 공간에 있는 본당에서 은퇴하고 싶은 그런 온전한 모습을 내가 마음으로 그리워했었구나. 그래서 대인 군자는 작은 모습 결함 좀 부족함을 추구하는데 이게 소인배가 온전한 거를 구하면서 살았었구나. 그래서 그 김병수 신부님의 그 소인구전 대인구결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제가 새롭게 나의 사제 생활에서 내가 추구했던, 내가 그래도 신학교 총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주교님이 나를 이런 공소 같은 본당에 보내고 은퇴하라고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그때 깊이 깨달았는데 그 치주교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주교님이 주교님이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전화위복이 된 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저를 군대에 또 나가게 했을 때 그때 당시 총다리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늘 저에게는 많이 마음 아팠던 그런 추억을 남겨주신 분이셨는데 조광호 신부님이 김세종 그 전시장에서 당시 작품전을 할 때가 있어서 저도 동기니까 이렇게 그때 갔었어요. 근데 우리 신교선 신부님은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아서 그랬는지 미술계에서 만났던 제가 조영미술대학도 이제 내가 총장도 했었으니까 근데 신신부님 가서 다 악수하고 다니는데 나는 맨날 성격이 그냥 그렇게 친화력이 많은 게 아니었으니까 이름을 불러드릴 만한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있다가 살고만이 갈까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 5분만 내가 더 있자. 그래서 거기서 더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총대리 했던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미 그때는 식탁에서 식탁 그 메뉴들이 다 끝나갈 무렵이라 밥 조금 남고 반찬 한두 가지밖에 안 남았는데 그 어른이 그 뒤늦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신법도 갖고 그래서 제가 그분 가서 다 차려드리고 그러고 났더니 조광호 신부님이 그분은 monsignor 모시고 가라 그러면서 교통비를 좀 줘서 택시를 타고 이제 나는 소사에서 내리고 그분은 이제 당신 댁으로 가셨는데 그때 그분하고 긴 얘기를 해서 그분이 이석재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5분이라는 것 때문에 그 서로 엉키고 설켰던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를 만나면 그분은 신부님 5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좀 가고 싶을 때만에 어떤 모임에서 근데 5분 더 있어드리자.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줄 아는 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마지막 5분. 소소한 기쁨의 날들을 모아 신부님께서 성사전담 사제라는 새로운 길에 들어서면서 쓴 책의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성공과 행복을 쫓으며 살지만 결국 우리를 웃게 만드는 건 소소한 기쁨의 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제이기에 앞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인연을 소중하게 가꾸며 살아온 신앙 선배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받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천교구 이석재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과 함께한 님 따라 한평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